리딩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데 아카데믹 지문이에요. 그리고 40문제 중에 항상 토요일 날은 26문제나 7문제만을 풀게 되죠. 왜냐면 지문이 3개인데 13문제, 13문제, 14문제 뭐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가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중에 26문제나 27문제를 제가 풀어드리는 거예요. 왜 도대체 40문제를 풀지 않냐? 토요일 날 아이스코안이 26문제만 풀게 하려고 27문제를 시험장 가서. 사람들은 그렇게 시켜도 시험장 40문제 다 풀어요. 특이한 건요. 하윤 씨가 40문제를 다 풀었을 때 40문제를 다 맞는다면 또는 적어 35개를 맞는다면 40문제를 푸는 건 옳고 추천할 만한 일일 거예요. 근데 되게 특이한 게요. 뭐냐면은 하나씩 사람들이요. 40문제를 풀고요. 되게 10개를 못 맞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정원씨 결국 틀리면서 시간을 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제가 전문 용어로 시간을 들여 찍는다라고 하죠. 그죠? 아멘 이러면서요. 나무와 미탑을 관세음 모살 이러면서요. 결국은 뭐라시 그건 쓸데없는 뻘짓이 되는 거죠. 차라리 정해진 문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정성을 들여 풀고 모르는 것 내려놓고 찍는 게 임수씨 더 좋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적어도 3주는 계속해서 소식 들어야 이게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고 아니고가 감이 올 거예요. 스파르타 50기들은 굉장히 어제 마지막으로 시험 봤는데 5주차 만에 20명 거의 대부분이 자기들이 풀 수 있는 문제 없는 문제를 정확히 구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50기 20명 거의 대부분이 5분 만에 시험이 끝나더라고요. 다 찍고 아무것도 풀 수 없다 이러면서 아니고요. 다들 처음에 3개, 4개 맞던 애들이 20개를 넘더라고요. 좀 낮은 경우는 14개, 15개. 장족의 발전이죠. 그들도 기뻐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만들어드릴게요. 알았죠? 네. 자 이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주관식부터 풀어야 됩니다. 이게 간단하게 2개의 난이도를 보여드릴게요. 캠브리지 5-1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게 이런 거예요. 자 1에서 3번 문제는 A에서 H 사이에 정답이 있으니까 네가 골라봐라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Which three of the following statements are true of Johnson's dictionary? 이게 존슨이라는 사람이 쓴 영국에서 유명한 그래머리언인가봐요. 그런 바로 문법학자죠. 그 사람이 사전을 쓴 게 지금도 아주 유명하다는데 그 사람의 자서전에 대한 글인데 본문 전체가 이제 그 사람 자서전 내용이고 그 중에 3가지가 사실이에요. 3가지가 사실이래요. 그러니까 아주 편하게 셸리식을 본문을 다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 A하고 C하고 D가 사실이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앞뒤 장을 다 이해를 하시고 지하씨 이렇게 쉬운 문제가 있나? A하고 C하고 D가 정답인데 옆에 있는 그 다음에 정민을 보고요. 병신 아닌가? 왜 못 풀지?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사실 많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나 IELTS에 나오는 것 중에 그럼씩 가장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난이도를 볼 때 무슨 해석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딱 봤더니 보기가 쫙 한 7, 8개 나열되어 있고 이 중에 본문을 다 읽었을 때 사실인 걸 골라라. 아니면 글쓴이가 주장하는 바 중 글쓴이의 의견과 맞는 걸 골라라. 이런 문제는 동건씨 보자마자 0.2초 정도의 반응 속도로 패스! 이러면 좋아요. 알았죠 여러분들? 아니면 가운데로 이렇게 그냥 CD 찍잖아요. 하나 이상 맞습니다. 되게 가운데에 반드시 정답이 하나 이상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를 정중앙으로 공략하는 거죠. 시간이 나중에 그리고 나머지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마음에 여러분들 좀 평안이 찾아왔을 때 왜 평안이 찾아와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40문제 중에 16문제를 맞추면 아카데믹은 5.0이에요. 23문제 맞추면 6.0이에요. 그러면 이제 좀 잘하게 되면 내가 몇 개 정도 맞춘 느낌이 오거든요. 그럼 그 정도의 평안이 찾아왔을 때 보면 더 멘붕 없이 풀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는 첫 페이지에서는 첫 번째 3문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에서 7번 사이에 있는 주관식을 공략하는 게 좋죠. TFNG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찍을 수 없는 주관식을 고르는 게 더 맞습니다. 사실 조금 있다가 이 중에 몇 명 슬프겠지만 연숙씨 찍었을 때 더 많이 맞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뿐이 안 들잖아요. 소라씨 5분 동안 풀었는데 2개 맞았어. 근데 3초 동안 찍었는데 3개 맞았어. 그럼 어때요? 뭐 하는 짓이에요? 근데 이거 못 찍잖아요. 찍어볼래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곡성이라는 영화에도 나오지만 거기에 나오는 정말 제대로 된 박수무당이에요. 그거 가능하겠죠? 소희야 딱 4번을 보자마자 본문을 딱 봤더니 기가 느껴지는 거죠. 왠지 너 센츄리 딱 마음에 든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마지막 률 얼마냐? 찍었을 때 딴 거에 지금 꽤 많이 맞는데 없죠? 자 이거 맞추면 당신은 시험을 볼 필요가 없어요. 다 찍으면 돼요. 이거 한 대략 5,000단어 넘을 텐데 5,000분의 1의 확률을 뚫을 거면 프로 뭐예요? 다 찍어야지 그 능력. 사실은 이거는 그런 의미에서도
풀어야 되는 거죠. 어차피 찍어서 맞출 확률이 없으니까. 자, 이제부터 주관식을 먼저 푼다는 걸 유념해 두세요. 자, 13문제가 있었습니다. 매칭, 난이도 극강이에요. 그죠?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3개 골라라. 본문을 다 읽고 나서 본문 다 읽는다는 전제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세 문제에게 너무 가혹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풀어요? TF된 지역 찍어도 맞출 수 있으니까 일단은 보유. 그리고 주관식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주관식 태어나서 처음 보죠, 저랑. 주관식을 여러분들 우선 제일 먼저 위에 no more than 3 words를 먼저 보거나 no more than 2 words를 먼저 보거나 no more than 2 words and or a number 등의 까만 글씨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자수가 어긋나면, 즉 두 단어 이상으로 넘어가면 틀리게 한다. 그런 걸 안 본 경우가 많죠. 왜요? 문제만 바로 푸니까. 디렉션을 봐야 되는 게 태원씨 주관식입니다. 자, 이제 지성씨 하나 더 잘 보세요. 지금 4, 5, 6, 7번을 풀고 싶으면 여러분들 두 가지를 먼저 하셔야 돼요. 하나는 위치에 대해서 확인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정답에 대해서 캐스를 하셔야 돼요. 자, 크게 따르세요. 시작. 위치를 확인하고 정답을 캐스하자. 그러면 정답을 맞출 수 있을까? 예, 맞출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 자, 소프트웨어가 좀 잘 말을 안 들어서 다시 한번 띄울게요. 가끔 좀 말을 안 들어요. 선생님 닮아서 그러죠. 자, 말 들었네요. 위치키는 우리가 배운 적이 있죠? 다들 수강한 지 일주일 때가 되니까. 자, 따라보세요. 위치키란 문제에 한 번 나온 단어가 본문에 한 번 나와서 아, 이 문제가 본문 거기쯤에 나왔겠구나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5가지가 있죠. 숫자, 고유명사, 전문용어, 외력, 사람. 자, 소희야 생각해야 돼. 이렇게 막 그냥 좀비처럼 따라가면 안 돼. 눈으로 들어오거나 귀로 들어온 정보가 뇌를 거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입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좀비. 좀비라기 못 알아들어요. 그저 애들 뭐라고 해야 돼? 좀비 이래야 돼요. 제가 아들 때문에 많은 걸 배워요. 저희 아들이 신데렐라를 좋아합니다. 신데렐라를 갖다가 제가 아들 신데렐라 볼까? 정말 인형에 대한 사랑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살짝 한국 가서 몰래 성 정체성 검사도 받았는데 문제는 없대요. 다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얘기한 적 있어요. 아들이 너무 여성스러운 것들을 좋아한다고. 그랬더니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진짜 짧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기억 안 나?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자, 혹시? 자, 그런데, 근데 신데렐라도 신데렐라예요. 아들 때문에 알게 됐어요. 라푼젤, 그러자 라푼젤, 워푼젤 이래야 돼요. 그래서 좀 이 새끼가 나이 먹더니 그럽니다. 야, 신데렐라 볼까? 그러면요. 신데렐라. 아니, 라푼젤 보자. 그러면 라푼젤. 이럽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떻게 하죠? 쪼리를 잘 발음 못해. 쪼이 이러거든요. 쪼리 못해, 쪼리? 쪼리. 아, 답답하네, 씨. 자, 바로의 똑같은 방법으로 공략합니다. 자, 응징은 확실히 해야죠. 자, 갑니다. 1764년 숫자. 닥터 존슨. 볼까요? 뭐 이런 두 단어를 찾으면 4번 근처에 왔다는 뜻인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좋습니다. 가죠? 자, 우선 위치를 잡아야 문제 풀죠. 본문에 갔더니, 여기 있네요? 1764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때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뭔가 이 아래쪽에 정답이 있을 거란 생각을 주죠. 얼마나 빨리 찾아줘요. 본문 전체 1764년 딱 한 번 나오거든요. 이런 걸 하시 뭐라 불러요? 위치키. 이건 영어적인 능력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이 눈이 달려있는가를 갖다가 세밀하게 실험해보는 거죠. 뭐 달려있죠? 자, 이제요. 성근씨, 눈이 안경까지 4짝이니까 그 다음 패스로 넘어갑니다. 잘 봐요. Having rented a garret. garret이란 말 아세요? 모르세요? 이런 것도 위치키로 잡으면 좋아요. 창고란 뜻이에요. 네, 정우람씨가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말들은 위치키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민정씨께서 어나 더를 처음 본다면 곤란하고요. 그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 나서 중고등학교 때 영어 수업을 들었는데 이런 단어는 본 적이 없다들은 역시 위치키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he took a number of 밑줄 who stood at the long central desk. 우리나라로 데스크 뭐라 불러요? 데스크. central 뭐라 불러요? central. 위치키가 정확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4번 문제는 1764년부터 central이나 외래어인 데스크 그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자, 정원씨 지방방송 켜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 앞에 보세요. 보이세요? 1764년 이제 데스크만 찾습니다. He was to be paid 1,575 pounds in installments, and from this he took money to rent 17 Gill Square, in which he set up his dictionary workshop. James Boswell, his biographer, described the garret. garret 뭐였죠 아까? Where Johnson worked as fitted up like a counting house.
with a long desk 보였죠? 정답은 여기 나올 거라는 확신이 있죠. 위치만 잘 찾아줘도요, 정답은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읽는 연습을 잘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읽는다는 것 자체를 저도 발음이 안 좋고요. 한국 남자 제가 40인데 뭐 발음 좋겠습니까? 근데 시험에서는 왜 하냐면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위치키를 빨리 찾으려고요. 해석하지 않고 우선 위치키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해석할 최소한의 범위를 잡아놓고 거기만 해석하는 거예요. 자, 최소한의 범위가 나오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런데요, 심지어 이런 해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선아씨? 어떤 경우냐면요, 정답이 정확하게 형태가 잡힐 때요. 이게 잡힙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배워갈 것들이에요. 3주차 정도 되면 배우게 될 건데, 스파르타나 일반 반들들. 리딩 주관식 때 이미 라이팅 때는 관계동사 후 배웠죠? 그 다음에 a number of도 배우게 돼요. 시작. a number of. a 명사 of는요, 가운데 끼인 명사를 형용사로 바꿔줘요. 말 멋있죠? 쉽게 얘기할게요. 넘버는 숫자입니다. 명사로 맞죠? 어와 of가 앞뒤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많은이 돼요. 수가 많은. 그 뒤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명사 s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우리 중학교 때부터 배우는 말이에요.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그러면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사람 명사 s. 왜 이런 것은 I know young who is the best IELTS.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예요. teacher. 다들 분위기가 안 좋아지죠? 자, 여기 정답은 뭐죠, 여러분들? false. 자, 이제 좀 마음이 풀리시죠? 자, 제 마음은요, 여기까지 양보하고 싶었어요. not given, 이런 거요. 자, 왜냐면 아직 살 날이 남았는데 누가 알아요? 좀 더 낮을지? 자, 그럽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알았죠? 그럼 who가 뭐를 의미하는 거야? 앞에 사람을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a number of가 있으니까 사람 명사에 쓴 거죠. 이런 거 몰랐죠? 그래서 여러분들, 민호 씨가 조금 전 범위에서 해석도 필요 없이 뭐만 찾으면 돼요? 사람 명사 했어요. 안타깝죠, 여러분들? 자, 그럼 잘 보세요. 정답은 이제 정해졌네요. 사람 명사 S. 지아씨. 사람 명사 S니까 딱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죠? 자, 뭐요? 제임스. 라고 쓰면 죽여버릴 거예요. 자, 제임스는 여러분들 S로 끝났다고 해서 복수명사는 아니에요. 제임스가 설마 제임스들이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성이 정도의 아이들만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요. 맨정신들은 안 그럴 거예요. 클럭스가 정답이에요. 또는 카핑 클럭스요. 왜냐면 여러분들 여기서 S 들어간 말은 딱 두 개가 존재해요. 제임스하고 여러분들 여기 클럭스요. 여러분 클럭스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클럭스를 안 고르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면 a number of 밑줄이니까 명사 S가 정답이 돼야 되고 명사 S 딱 두 개뿐이 없잖아요. 근데 제임스는 복수명사가 아니잖아요. 놀라운 사실 하나 더 얘기해 드릴까요? 뭐 제가 한국에서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했었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소야. 이 클럭스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단 말이에요. 지금은 초등학교로 내려갔을걸요. 벌써 20년 전에 과외하던 때 일이니까 지금 초등학교로 내려갔을 거예요. 클럭스는 점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뭐야? 하나, 둘, 셋. 클럭스. 자, 오답 분석해드립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오답은요, 여러분들 뒷페이지에 나오는 어시스턴트예요. 꽤들 많이 어시스턴트라고 해요. 영어 좀 하면. 근데 그 사람들 이제 뭐가 안 좋은 상태죠? 위치키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중에 오늘 어시스턴트로 틀린 사람들이 있는데 영어는 나쁘지 아니하나 뭐가 안 좋은 상태죠, 여러분들? 위치키 개념이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IELTS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사람 명사에서만 넣는다고 정답이 되는 게 아니랍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미스테리 뭐죠, 인수씨? 사물을 집어넣는 거죠. 미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랑 나중에 주관식 배우잖아요. 이런 거 누구나 다 잘하게 해줍니다. 지금이야 토요일날이고 여러분들 토요일날 항상 문제풀이를 하는 거니까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지만 접니다. 구구단처럼 잘 가르쳐줄게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하는 거 아저씨? 후 앞에 뭘 쓴다? 사람을. 그러면서 무조건 앞에 그 사람이 단수가 되나 복수가 되나를 보여주는 표현을 보는 거죠. 그럼 소희씨 영어와 관련 없이 연숙씨 문제 잘 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가 부족해도 IELTS 배우면 금방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쓸모가 있냐, 오람씨? 영어를 측정하는 건 매번 새로운 문제를 만들겠지만 IELTS는 그렇지 않고요. 기존에 나와있던 문제를 반복적으로 출제하죠. 2, 3년에 한 번씩. 쉐드식 그러니까 어때요? 기출문제들이 존재하는 거고요. 결국 기출문제들은 출제 방식에 따라 출제되니까 도시시 언제나 내가 배운 대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중간식 또한 50문제에서 70문제 표본을 머릿속에 잘 문제 바이 문제로 기억을 해두면 한시 얼마든지 공략할 수 있습니다. 영어 이러지 말고 문제의 공략법을 잘 보면
부족한 영어를 비교적 단기간에 배울 수 있어요. 자, 여기 5번 보세요. 시작. Johnson did not have a mixture available to him. 언더라인 뒤에 있는 말 중에 하나를 지금 뭐 찾고 있냐면 which 찾고 있어요. But eventually produced definitions of in excess of 40,000 words. 게임 끝났네. 40,000. 40,000. 숫자죠? 자, 여기 쉼표 하나 봐두세요. 리스닝 정답 적을 때 프로페셔널하게 세 단위로 끊어서 정답을 적는다면 여러분들은 좀 더 원어민들이 좋아하는 정답 적는 사람이 될 거예요. 라이팅 때도 아카데미 라이팅 원에서 세 자리 뒤에 꼭 찍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thousand, million 이런 건 알고 있죠? 그래서 영어는 세 자리마다 쉼표 적어줍니다. which key자 간단 아이언트 상식 하나 말씀드렸고요. 자, written down in 80 large notebooks. which key가 세 개 보이네요. 40,000 숫자, 80 숫자, notebooks where 세 단어가 which key입니다. 자, 똑같이 위치 한번 나갑시다. 여러분들 이거 못 본 사람들은 심각하게 오늘 학원보다는 안과에 들려야 돼요. 40,000 보이죠? 자, 18은 안 보이죠? 이게 IELTS가 IELTS스러운 문제를 하나 낸 건데 IELTS는 문자를 뭘로 바꾼다고요? 숫자. 어디 있죠? 80. 한 문제 한 문제 숫자입니다, 되게. 더부터 여러분들 어디까지가 지금 이 문제가 나오면 제법 깁니다. 제법 길어요. 타임까지입니다. 사람들도 생각합니다. 아,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되게 길죠? 이 8줄을 갖다 해석을 해야 되는가? 아니죠. 여전히 또 문제풀이의 시퀀스와 로직을 무시하고 있죠, 연우씨. 자, 우리는 이 8줄 안에 정답이 있다는 걸 알고 정답의 형태 결정해야죠. 맞아요, 안 맞아요? 시작. 위치를 찾고. 위치를 찾고. 영혼 없이 따라하지 마요. 머릿속에다 넣어야 돼요. 시험장 가서. 오늘 지금 50기 시험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머릿속에서 일종의 지령이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호 씨가 제 지령을 기억을 하는 거죠. 위치를 찾고 그 다음에 본문을 아무 영혼 없이 또 읽지 말고 다시 한번 문제로 돌아와서 이제 뭐라는 거예요? 정답 형태 잡는 거죠. 정답 앞에 보이세요? 시작. 더. 뭐라마? 자, 시작. 얻어를 알면 정답이 얻어 걸린다. 아, 진짜입니다. IELTS는 어떤 이주 문제에 그러면 얻어를 써줘요. 본문에다 17번. 시작. 얻어를 알면 얻어를 꼭 써준다. 예, 17번 써줍니다. 하나 더. 윗줄 앞에 있는 말 똑같이 보자고요. 아까 a number of 앞에 있던 말. 아까는 a number of가 명사 s를 가르쳐줬죠. 이번엔요. did not have는요. did not have의 의미의 다른 스펠링으로 바뀔 겁니다. 시작. did not have. 가지고 있지 않았다죠? 여러분들 이제 did not have와 어가 정답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확인하죠. 눈치 빠른 사람 벌써 이해했을 거예요. 자, 더부터 여러분들 타임 사이 어는 단 한 번 나옵니다. 어디에요? library. 앞에 뭐가 있죠? without. without이 뭘로 바뀌었죠? did not have요. 뒷줄 앞에 있는 말은 그대로 쓰지 않고 하나씩 paraphrase 하는 거죠. 40,000에서 하나, 두 번째 줄 위에 보면 a library가 있고 앞에 without이 있어요. 보시죠? 그리고 이 어는 더부터 여러분들 타임 사이에 있는 유일한 어입니다. 물론 항상 태워시 그러진 않고요. 17번입니다. 재밌을걸요? 다음번에 이렇게 문제 풀면. 그래서 기억해두세요. 시작. 얻어를 알면 정답이 얻어 걸린다.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과연 본문 해석했는가? 그런데 본문 해석한 결과 정답 맞췄다면 다행이지만 본문 해석하고도 틀렸다면 여러분들은 해석이라는 잘못된 문제풀이를 선택한 거예요. 문제 피팅이 되는 걸 갖다가 선택을 하고 정답을 찾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랑 비슷해요. 본문은 신발가게예요. 우람이가 신발가게에 갔어요. 그리고요, 졸라 디자인 좋고 정말 럭셔리하고 내 마음에 맞는 걸 하나 들고 왔는데 신발이 안 맞는 거죠. 왜요? 제 신발 치수는 안 쟀거든요. 문제는 신발 치수예요. 신발 치수를 재고 들어가야 인간이 일상생활에서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며 아무런 문제가 생기는 신발을 신죠. 알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신발이고 나발이고 간에 뭘 찾죠, 여러분들? 디자인을 찾고요. 모양을 찾고요. 그런 다음에 신어보지도 않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이 맞을 리가 없죠. 이해갔어요? 여러분의 오류를 하나하나 수행합니다. 그러면 많이 맞출 수 있어요. 물론 사실은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우리 지금 이 수명 명당생 중에 맞춘 사람 많죠. 그래도 여전히 차이겠어요. 뭐요? 시간이요. 누가 더 빨리 맞췄는가의 문제는 여전히 달라져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빨리 맞출까요? 여러분이 빨리 맞출까요? 저요. 그럼 저는 그 시간에 다른 문제 맞출 수 있을까요? 아니면 찍고 있을까요? 다른 문제 맞출 수 있겠죠.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6번. 더 빨리 풀 수 있겠죠? 그런데 6번보다 전 7번이 더 땡겨요. 왜요? 시작. 얻어를 알면 정답이 얻어 걸린다. 하나 더요. 사실은 여러분들 이 네 문제가 저도 어디에 출제되는지 모르는데요. 대개 한 문제 세트에 마지막 문제는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7번 사실은 그런 역할에서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7번의 위치가 대략 상상이 가는 거죠. 자, 시작. As a reward for his hard work, he was granted on the line by the king. which king 뭐예요? king. 그럼요. 자, 혹시 킹이 혹시 없음 말고요. 없는 경우도 많아요. 마지막에 있나 볼까요? 예, 있죠, 여러분들. king George III.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the dictionary부터 아마 여기 펜션 사이 정답이 있을 거예요. 펜션부터 the dictionary 사이에 정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연의 일치로 여러분들 5번과 7번에는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네요. 뭐가 적용되죠? 보이세요? 몇 번 보여요? 한 번. 정답 뭐예요? 펜션. 그럼 앞에 있는 offer는 뭘로 변했을까요? offer. 제공하다. granted로 변했겠죠. grant가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윤허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에서는 알면 좋아요. 셸리 씨 어떤 말이냐면요. 보석 같은 게 허락될 때. granted하게. 보석 같은 게. 베일이란 말 들어봤어요? 베일? 사실 돈 많은 사람들은 좀처럼 구속이 잘 안 되거든요. 왜냐면 법원에다가 자본주의다 보니까 커다란 돈을 맡기면 돈 없이 다 내보내줘요. 왜냐면 도망가잖아요? 그 베일을 어기고 베일은 감옥에만 안 있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있는 거예요. 가택연금 상태로. 그랬다가 나중에 법원 출두할 때 출두하면 되는 것이 돈을 한 5억, 10억 또는 사건의 중함에 따른 60억도 청구해요. 근데 60억을 맡겼다가 정말 아무런 잘못을 안 저지르고 제대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아니면 안 돌려줘요. 그러니까 실제 자본주의 무서운 부분이죠. 돈 가지고 못 도망가게 하는 거죠. 그때 bail is granted를 해주고 얘기해요. 시작. bail is granted. 왜요? 법원이라는 커다란 힘을 가진 사람들이 주는 거니까. 오퍼의 느낌인데 어려운 단어예요. 됐죠? 시작. 쉬운 말은 어려운 말로. 정답으로 해서 뭐가 됐어요? 펜션. 펜션은 뭐예요, 여러분들? 펜션 아세요? 펜션? 연금? 연금이죠? 어떻게 하셨어요? 지난번에 펜션 알아요? 그랬더니 저 가봤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속초에 있어요 그러던데요. 우리나라 펜션 되게 놀러가는 그런 데인데 여기서 펜션은 연금입니다. 또 알아두세요. 호주에서는 여러분들 슈퍼애니에이션이라는 연금 제도가 있어서 당연히 씁니다. 자, 여러분들 6번 보세요. 6번 별표 3개요. 사실 이 시험 문제 6번 맞추시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포텐은 터진 거예요. 만약 승엽씨가 그럴 리는 없겠고요. 자, 우람씨가 봤어 그래요? 자, 여러분, 미안해요. 자, 난 우람이가 좋으니까. 자, 여러분, 자, 진짜 승엽씨 잘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람아, 나 마지막 유언 하나 남길게. 내가 처참히 어딘가에 죽어있잖아. 1순위야. 자, 너만은 얘기해줘야 돼, 알았지? 키도 있고 덩치도 있으니까 넌 살아남을 거잖아. 자, 꼭 얘기해줘. 자,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요, 왜 어렵냐면요, 6번은 다른 문제랑 다르게 밑줄의 품사를 가리는 게 영어의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우선 품사 가리는 게 조금 어려워요. 위치키도 위치키지만요, 그리고 5번과 6번의 거리를 제가 지금부터 재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소희씨. 힘내요, 소희씨. 자, 당연히 제임스 보스웰이 위치키겠죠? 근데 아이엘츠의 성격을 보여줄게요. 자, 지성씨, 아이엘츠의 성격이 이래요. 사실 아이엘츠 조금 전에 제가 문제를 순서대로 풀어주지 않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솔직히 궁금해 하셔야 되거든요. 왜 저 사람 문제를 순서대로 안 풀어주지라고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뒷장은 제가 크게 당겨본 건데 여기가 지금 5번이었어요. 여기가 7번이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제임스 보스웰이 나와요. 요즘에. 요즘이 몇 번이에요? 6번이에요. 근데 잘 보면 요쯤에 기억나시죠? 4번이 있었다고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요만큼만 읽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를 열심히 읽는 거죠. 몇 번을 찾으려고요. 그럼요. 사람 누구나 예측이라는 걸 하니까. 근데 아이엘츠를 내는 사람들은 목 테스트를 오래 하잖아요. 굉장히 많이 해봐요. 이 시험 문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각 무료 시험을 갖다 시행해요. 그러니까 무료다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모여서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대신에 본인들의 신상을 태워 제공하게 해요.
뭐 외국 체류 경력이 얼마고 학력이 얼마고 그런 다음에 그걸 컴퓨터로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의 난이도가 나오는지를 갖다 분석을 해봐요. 그래서 문제를 되게 정교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되게 존경하게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6번이 어때요?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6번 그런 장난이 들어가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치키 제임스 보스웰을 쓸 때까지 무진장 고생을 하죠. 근데 7번 찾아놓으면 좀 괜찮아지죠. 자, 제임스 보스웰 보실래요, 여러분들? 여기 제임스 보스웰.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이 부분에 나오네요. 어디였냐면 여기 바로 위에. 자, 시작. It is the cornerstone of standard English, an achievement which, in James Boswell's words, conferred stability on the language of his country. 이거를 읽고 나서의 감정은 이거 아닐까요? 뭐래니? 자그죠? 이것도 근데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이제부터 IELTS 중화식에서 쓰이는 가장 고급적인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우선은 자타동사라는 개념을 알고 계세요? 자, bring이라는 말은 다들 이렇게 해석하죠? 가져오다. 그러면 안 돼요. 동건씨, 뭐뭐를 가져오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시작. 뭐뭐를 가져오다. 그럼 뒤에다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목적어. 목적어가 들어가야죠? 쉽게 해서 I love money죠. I love money. 이제 money 같은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money 같은 말. 명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뭘 알게 돼요? 아, 이게 명사 자리구나. 하나 더요. 어가 없네요. 명사 자리인데 어를 꼭 써주는 걸 보여줘, 람씨. 근데 태원씨, 어가 없네요. 그렇다면 민정아, 어를 쓰지 못하는 명사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쓰지 못하는 명사거나 아니면 명사에 쓴 거죠. 못 쓰는 명사는 명사에 쓴 거예요. 이해 가세요? 안 가세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아낸 정보예요. 됐죠? 괜찮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의 정답은 명사거나 명사에 쓰다 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자, 이제요. 이거 갖고 맞출 수 있어요. 뭘만 이해하면요. 이 앞에 있는 브레인이 아까 did not have처럼 또는 grant처럼 뭔가 그 비슷한 그럴듯한 말로 바뀔 거라는 것만 이해하면요. 자,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시작. 밑줄에는 브레인이라는 타동사를 통해 명사나 명사 S가 들어감을 알아냈다. 또한 5번과 7번의 교훈을 통해 밑줄 앞에 있는 말은 그럴듯한 비슷한 말로 바뀔 거라는 것도 알고 있다. 이제 위치킨 크게 위치킨 제임스 보스웰을 통해 본문을 찾아가자 라고 여러분들 앞으로 마음속에서 자꾸 해보세요. 웃기는 얘기 같은데 엄청 도움이 돼요. 자, 여기 보면요. 다들 보이세요? 제임스 보스웰이? 얘는 정답이 될 수 없겠죠. 밑줄에 제임스 보스웰을 쓴 놈은 미친놈이죠. 자, 이제 명사를 가려보자고요. it은 it, he, they 이런 거 하나씩 절대 넣으면 안 돼요. 사람 같은 데이라고 쓰지 누가 뭐 못 쓰겠어요? 안 된단 말이죠. is 안 되겠죠? 더 안 되겠죠? 코너스톤 되네요, 명사. of 안 되겠죠? 스탠다드 되겠네요. English 그거 아세요? 보기에 나와 있어요. 문제에 나와 있다니까, English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문제에 나와 있는 말 정답 안 되겠죠? unachievement 정답 안 돼요. 왜요? on이 있잖아요. 나와 있고요. 맞죠? which도 안 돼요. word 돼요. conferred 안 돼요, 동사니까. 그 다음에 stability 돼요. on 안 돼요. 더 안 돼요. language of his country에서 language of his country가 뭐예요? English잖아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정답 몇 개 중에 하는 거 아저씨? 코너스톤 아니면 그 다음에 words 아니면 stability 아니면 standard 중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밑줄 앞에 있는 bring이 바뀔 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설마 bring이 더겠어요? 설마 bring이 of겠어요? 설마 bring이 보스웰? 될 수 있는 말은 conferred 뿐이 없잖아요. 이게 뭔지 몰라. 이게가 붙었으니 동사잖아. 동사를 동사로 바꿨겠지. 정답 뭐예요? stability. 이런 건 이제 7, 8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로직이에요. 영어 잘하면 여러분들 당연히 맞출 수 있겠지요. 해석하면 되니까. 그죠? 영어를 못해도 앞으로 이런 걸 자꾸 연습하면 그 7, 8점들이 맞출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날이 와요. 자, stability는 워낙 많이 쓴 말이니까 외우자고요. 시작. stability. stability. ability 모르는 사람 없죠? 처음에 그렇게 외우면 되게 편해요. stability. 이미지는요. 이미지를 자꾸 가져가야 돼요. 우리나라 고급 자동차가 여러분들 겨울에 밑에 stability control이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그럼씩 누르잖아요. 그러면요. 은숙씨
겨울에 미끄럼 방지가 돼요. 또 여름에는요, 스테이블리티 컨트롤이 또 어떤 걸 해주냐면요, 고속도로에서 80으로 밟고 있는 상태에서 스테이블리티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엑셀에서 발을 떼면 그 속도로 계속 가요. 죽이죠. 네, 그런 게 스테이블리티 컨트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안정성이라는 뜻이에요. 안정성. 시작.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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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 안정성이에요. 안정성 아니고 민호가 내 코앞에 있는데 안전성이라고 하고 있네요. 민호씨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지금. 자, 이제 넣어서 해석해볼게요. 영어 잘 되는 사람들의 이득을 보여줄게요. 시작. 그의 자서전 작가에 따르면 제임스 보스웰이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존슨의 주된 업적은 영어라는 언어의 안정성을 가져온 거다. 왜요? 존슨은 사전 편찬자니까. 사전에 있으면 어떤 언어든 안정적이 되니까. 까지가 첫 번째 여러분들이 꼭 풀어야 되는 주관식의 문제였어요. 이해가요? 주관식은 중요하니까 언제나 열심히 가르쳐줄게. 끝! 은숙씨 그거 좀 꺼줄래? 자, 설마 아이폰